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전문인 클레어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팬데믹 이후 시작된 부동산 시장의 붐은 정확하게 2020년 7월부터 시작된 부동산 붐은 전대미문의 기록을 갱신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시장에 나온 매물 하나에 오퍼가 수십 개씩 들어오고, 그리고 또 리스팅 가격보다 몇십만 불씩 가격이 올라서 팔리는 게 아주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극심한 매물 부족과 이자율이 낮은 게 가장 큰 원동력으로 시장을 주도해서 아주 가파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한동안 남가주 부동산 시장은 약 20%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2022년 들어와서도 그 상승폭은 더 가속화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가스값의 상승, 그리고 가파른 물가 상승,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자율의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이 아주 살짝 진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진정이란 말은 지금까지 100만 불 미만의 콘도의 오퍼가 30개, 40개 들어왔다면 약 2주 전부터는 약 10개, 15개 정도 오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15개 오퍼도 여전히 셀러가 유리한 시장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트렌드가 약간 꺾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장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같은 디자인의 집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5만 불, 10만 불씩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분명히 정상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것이 계속될 수도 없고 계속되어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2월에 발표된 물가 상승률 7.9%, 이건 40년 이래 최고의 물가 상승률로 연준이 충격을 받자 이 이자 상승을 감행했는데요. 이 또한 전례가 없는 단기간에 일어난 급격한 상승률이었습니다. 작년 12월 29일 3.3%였던 이자율이 올해 3월 30일에 4.8%로 45%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연준은 이자를 올린다고 발표를 했을 때 지난 과거 2013년, 2018년의 예를 보면 아주 점차적으로 1년 정도에 걸쳐서 시장이 적응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주고, 그리고 시장이 받을 충격을 관찰하면서 올렸던 거죠. 그러나 이번 케이스는 전례 없이 이자 상승률을 발표하고 거의 실시간으로 실행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물가 상승률을 진정시키고 경기 과열을 방지하는 것이 연준의 가장 큰 그런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2022년 계속해서 이자를 올릴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연준의 이자율을 결정하는 미팅은 3월에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5월, 6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지금같이 이자를 계속 올릴 건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여기에 반응을 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5월 미팅에 얼마나 이자를 올릴 건지가 정말 큰 관건인데, 제 생각에는 이자율을 5% 이상으로 올리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모이던 그 부동산 시장은 아주 약간 안정세를 찾아갈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요. 그러나 시장이 진정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셀러가 유리한 시장이 유지될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바이어가 너무 많고,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자가 상승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그 바이어는 유지가 될 것이므로 바이어스 마켓으로 전환되기에는 정말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1, 4분기 상승률이 이미 10%, 10%였다면 지금부터 상승률이 차츰 둔화되어서 연말쯤이면 어쩌면 2%, 4% 혹은 0% 상승하는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바이어는 이자율 상승으로 바잉 파워가 줄어들어서 더 이상 집을 사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한 해로 약 4,000불 정도의 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예상했던 바이어는 3% 이자율일 때는 작년에 105만 불 정도의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 만약에 이자가 5% 상승하면 약 83만 불 정도의 집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바잉 파워가 정말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다른 예로 한 바이어가 100만 불짜리 집을 10% 다운하고 90만 불 모기지를 얻어서 월 페이먼트를 할 때 작년에 이자율이 3%일 때는 약
3,700불 정도 내지만 지금 4.8%를 대입하면은 월 페이먼이 4,770불로 약 월 880불 정도 월 페이먼트가 차이 나고 연간으로 하면은 10,000불이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이 오르면 바이어가 줄어들므로 시장의 매물이 좀 더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매물 숫자라는 거는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봄 정도 되면은 점점점 매물이 쌓여서 그리고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되면은 매물 숫자가 줄어드는 이렇게 벨 커브를 그리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점차적으로 매물이 계속 쌓이기 시작해서 이렇게 직선 커브를 그리면서 아마 연말에 더 많은 매물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바이어가 지금까지 20% 다운 페이먼트 하고 컨팅전시를 갖고 들어가는 오퍼는 거의 집을 사기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전히 셀러스 마켓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바이어가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셀러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매물이 부족한 지금이 집을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는 리스팅 가격보다 몇십만 불 가격이 올라가서 팔리는 그 기대 수준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을 책정할 때도 좀 현실적으로 잘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자율 상승으로 바이어가 줄어서 시장이 좀 안정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다른 비디오에서 언급했듯이 갑자기 시장에 매물이 막 넘쳐나서 가격이 폭락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거나 그런 세부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개인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